조은석 특검이 연일 화제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바로 토요일 오전 9시 출석을 윤석열에게 요구했죠. 자, 윤석열은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재판부에다가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 말을 믿는가 이러면서 분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많이들 속상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면을 벗겨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체포영장 기각 조은석 특검이 노린 것이라고 합니다. 뭐 영장이 발부되면은 좋은데 기각돼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조은석 특검은 미리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자마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만약에 윤석열이가 체포가 되면은 좋고 체포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기선을 제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 보세요. 법원에다가 나가겠습니다. 심야 조사도 받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은석 특검이 기선 제압을 한 것이죠. 자,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은 윤석열 특검에 나가서 조사받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혹시 버티다가 체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니죠. 윤석열로서는 관저에 있을 때처럼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현직도 아니고 파면당한 대통령 아닙니까? 게다가 경호원은 이재명 대통령 경호처 소속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경호처예요. 체포영장 집행하러 수사관이 아크로비스타로 몰려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체포영장이 청구되니까 곧바로 법원에다가 나 살려달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네, 조은석 특검이 바로 이걸 노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기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흔쾌히 조건 없이 나가겠다 이러더니 또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자, 윤석열과 같은 당에 있어 봤고 검사도 해본 김용남 전 의원은 이런 윤석열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오늘 아침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했던 분석 들어보시죠. 일단 지하 주차장이 요구 조건의 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어제는 심야 조사도 거부하지 않고 진술 거부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는 당당하게 저 특검 조사에 임하겠다고 안 했나요? 그때 가서 말을 바꾸는 건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요? 예. 지금 되돌려서 잘 그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은 됐었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거부하고 그래서 1차 체포영장 무산되고 2차 때 가까스로 체포는 돼서 그때 공수처에 갔습니다만 그날 앉아 있으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받았어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는 서울구치소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예 출정 거부했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구속은 그때 2달 좀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전이나 후나 조사를 제대로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받을 생각이 없어요. 조사가 이것도 그러면 조사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다. 그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조건을 붙일 겁니다. 자, 그래요. 김용남 전 의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제대로 조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윤석열은 계엄 이후 각종 수사를 받을 위치에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조차 않았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 안 나가거나 나가더라도 입 닥치거나 그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특검 나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법원에다가. 내일 나올까요? 내일 오전 뭐 10시에 나와도 된다. 특검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내일 나올까요? 우리 조 PD님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나오긴 할 것 같다. 예. 김 PD님은 나올 것 같아요. 자, 근데 말이죠. 윤석열은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특검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막아 놓을 거예요. 막아 놓을 거란 말이에요. 지하주차장은 봉쇄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특검 사무실로 가려면은 1층으로 올라와서 기자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윤석열은 그냥 집으로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윤석열은 지하주차장이 막히면 도로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뭐 오늘 하루 사이에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윤석열의 의지가 그러다는 썰이 아크로비스타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혀 있으면 나 오긴 왔어. 수사받을 의지가 있어서 왔는데 막았단 말이지. 나 돌아간다. 이러면서 이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조은석 특검은 틀림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도 아니 조사 안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조사를 안 받은 건데 특검 손 들어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런 무리수를 윤석열이가 왜 둘까? 자, 원래는 오전 9시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특검이. 근데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은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탄핵당해도 파면당해도 사과 한마디 없어요. 사과하는 순간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거든. 계속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영화도 보고 법정에 출석할 때 자기를 막 연호하는 지지자를 보려고 하니까 기자가 달려왔단 말이죠. 기자들한테 아니 내가 저 사람들 보려고 그러는데 왜 여기 있냐고 신경질을 내요.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죠. 자, 지금 이 상황은 조은석 특검과 기세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둘 다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수사 초기에 기세 싸움에서 밀리면 끝내진다. 예, 이걸 뼈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건희가 퇴원했다고 하네요. 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퇴원설이 나왔는데 실제 퇴원한 것 같습니다. 곧 소환될 것 같은데 김건희가 퇴원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조은석 특검 사실 윤석열도 그렇지만은 검사 출신으로서 수사 초기 기세 싸움에서 지면은 끝내진다라는 것을 뼈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기각될 줄 알면서도 체포영장을 친 건데 윤석열이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조 특검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 응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체포를 피하려고 특검 조사 받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조은석 특검이 씩 웃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삔또가 상했습니다. 윤석열이가 삔또가 상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토요일 흔쾌히 출석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을 덕지덕지 붙이는 겁니다. 조건을 달아가지고 새로운 쟁점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순순히 못 나가겠다는 거죠. 자, 이런 윤석열의 노림수를 조은석 특검이 모를까요? 알지요. 잘 알지요. 누구보다도.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에 비해서 검찰 기수로는 4년 선배입니다. 4년 선배예요. 예. 나이는 윤석열이가 5살 더 많다고 하고요. 그렇죠. 구수를 했으니까. 예. 근데 조직사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직장에서 벌어진 일인데 66년생인 남자 직원이 72년생 여직원에게 선배님 하면서 배우는 걸 봤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 기수사회 아닙니까? 검사 연륜도 그렇지만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을 사실 처음부터 깔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윤석열은 검사 시절에 자신이 벌였던 수사에서 무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하게 수사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조은석 특검은요, 자기가 기소한 사건 무죄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와, 무죄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윤석열이가 우습게 보이겠어요. 검사로서도. 지금 국민의힘은 말이죠.
윤석열, 김건희가 둘 다 감옥 가도 쉴드 안 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은 윤석열, 김건희가 둘 다 감옥 가도 절대 쉴드 안 치기로 했습니다.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작에 예언했습니다만은 곧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다. 그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국민들한테 처절하게 버림받았는데 어디서 여기서 또 윤석열을 두둔합니까? 예, 그럴 여지가 없죠. 김건희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정의에 입각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쉴드 안 치기로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도 흉악하지만 상대방이 조은석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윤석열 수사하는 대상이 칼잡이가 조은석이기 때문에 윤석열 쉴드를 포기한 겁니다. 윤석열이 조은석과 지금 기세 싸움하지만은 윤석열은 속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은석이 누군지 우리보다도 잘 아니까요. 박은정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됐죠. 조은석의 수사 스타일은 팔다리를 침대에 다 묶고 하나하나 자르는 스타일이라고. 네. 그래서 피의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지가 묶였는데 팔이 먼저 칼에 잘린다? 불지요. 어떤 철인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서초동의 편집국장 하면 한동훈을 꼽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서초동 편집국장의 원조는 조은석 특검입니다. 이 편집국장이 뭐냐? 언론사를 주무르면서 언프라는 그런 검사를 서초동 편집국장이라고 말하는데 조은석 특검은 언론 플레이에 대단히 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했잖아요. 통상은 이제 체포를 하려면은 영장 나올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건데 수사의 어떤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 이게 아주 고도의 언론 플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는데 윤석열만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죠. 자, 조은석 특검과 함께하고 있는 박지영 특검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와,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 말이 굉장히 섬뜩하게 다가옵니다. 윤석열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아마 이 말이 윤석열 머리에 가장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거예요. 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언론은 한 목소리로 조은석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보니까 깜빵에서 풀려나 활개치고 다니는 것만 해도 우라통 터질 일인데 도대체 내란 숙의 윤석열에게 보호해야 할 사생활과 명예가 있는지 의문이다. 보호해야 할 사생활과 명예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한겨레도 사설에서 어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비공개 조건을 달고 안 들어주면 못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어떻게든 수사를 피해보려고 꼼수를 쓰는 모습이 구차하다 못해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해서 환호했다가 큰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선례 때문에 함부로 조은석 특검을 미화하는 것은 아닌지 제가 지금 멘트를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적 지지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누구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하되 조금이라도 이상한 태도를 취한다면 선을 그어야겠죠. 근데 조은석 특검은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